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76번째 시간으로 고독이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윌던, 헨리 데이빗 소로. 몹시도 상쾌한 저녁이다. 이런 때는 온몸이 하나의 감각기관이 되어 모든 땅구멍으로 기쁨을 들이마신다. 나는 자연의 일부가 되어 이상하리만치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날씨는 다소 싸늘한데다 구름이 끼고 바람까지 불지만 셔츠만 입은 채 도리많은 호숫가를 거닐어 본다. 특별히 내 시선을 끄는 것은 없으나 모든 자연 현상들이 그 어떤 때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황소개구리들은 밤을 맞아들이느라고 요란스럽게 울어대고 독새의 노랫소리는 잔물결이 있는 호수의 수면을 타고 들려온다. 바람에 나부끼는 오리나무와 백양나무 잎들에 대한 친화감 때문에 그의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러나 호수나 내 마음이나 잔물결만 일뿐 거칠어지지는 않는다. 저녁바람이 일어나는 이 잔물결들은 거울 같은 수면만큼이나 폭풍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불면서 숲을 휘저어놓고 물결은 계속 부딪혀온다. 어떤 생물들은 자신의 노랫소리로 다른 생물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려고 한다. 완벽한 휴식은 결코 없다. 야생에 가까운 동물들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부터 먹이를 찾아 나선다. 여우와 스컹크와 산토끼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들과 숲을 돌아다닌다. 그들은 자연의 야경꾼이며 활기찬 생명의 나날을 이어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방문객들이 들렀다가 명함을 남겨놓고 간 것을 발견한다. 그 명함이란 한 다발의 꽃일 수도 있고 상록수 가지들을 화환처럼 엮은 것일 수도 있으며 또한 노란 호두나무 잎이나 그 나무 조각에다 연필로 이름을 써놓은 것일 수도 있다. 어쩌다가 숲에 오는 사람들이 도중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꺾어 만지작거리며 와서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남겨놓고 가기도 한다.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꼬리 모양으로 엮은 다음 그것을 내 탁자 위에 놓고 간 사람도 있었다. 나는 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를 나뭇가지나 휘거나 풀잎이 구겨진 모양이나 구두 자국을 보고 틀림없이 알아맞힐 수 있다. 또 꽃 한 송이를 들고 놓고 간 모습이나 풀 한 묶음을 뽑아서 던져놓고 간 사소한 흔적을 보고서 어떤 때는 그것이 반마일 밖의 철로변에 들구어진 것일지라도 또는 시가나 파이프 담배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맡고서도 그 사람의 성별과 연령과 교양 정도를 대략 맞힐 수 있었다. 심지어 나는 300m나 떨어진 큰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그 파이프 담배 냄새로 알아맞힌 경우도 몇 번 있었다. 우리 주위에는 넉넉한 공간이 있다. 지평선이 우리의 등 밑까지 와 있지는 않다. 울창한 숲이나 호수도 우리들의 집 문 앞까지 와 있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항상 개척되어 인간의 몫으로 차출되어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자연으로부터는 탈취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나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있는 이 광활한 영역을 이 몇 제곱마일이나 되는 인적 드문 숲을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 한 내 집 주위의 반마일 이내에는 사람 사는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숲으로 경계지어져 있는 지평선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숲속의 길을 따라 서 있는 울타리의 모습 또한 멀리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내가 사는 곳은 대초원만큼이나 적적하다. 여기는 뉴 잉글랜드이면서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기분이 든다. 말하자면 나는 혼자만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만의 작은 세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밤에는 길손이 내 집 옆을 지나가다 문을 두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내가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나 마지막 인간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봄에는 메기를 낚으러 밤낮길을 오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감씩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둠을 미끼로 자신의 마음의 호수에서
더 많은 고기를 낚았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개 빈 바구니로 들고 곧 물러났으며 세계를 어둠과 나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밤의 어두운 액심이 사람들의 근접으로 더럽혀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어둠을 꽤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녀들은 다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고 기독교와 양초가 널리 보급되었는데도 말이다. 나의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가장 강미롭고 다정한 교제, 가장 순수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는 자연물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가련하게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극도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감각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암담한 우울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건강하고 순수한 사람의 귀에는 어떤 폭풍우도 바람의 신의 음악으로 들릴 뿐이다. 소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속된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계절을 벗어나 그 우정을 즐기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삶을 침스러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 콩팥을 적시면서 한편으로 나를 침에 머물도록 하는 저 보슬비는 지루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다. 비 때문에 콩밭을 매지 못하지만 비는 밥 매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비가 계속되어 땅속의 종자들이 썩고 낮은 지대에서 감자 농사를 망치더라도 높은 지대의 풀에게는 좋을 것이며 풀에게 좋다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때때로 나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그들에 비해 분에 넘치게 신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면허증과 부정서를 신들로부터 받았으며 신들에 의해 각별한 지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나는 스스로를 주워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신들이 나를 주워 올리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고독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꼭 한 번 내가 숲에 온 지 몇 주일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 명랑하고 건전한 생활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 속에 약 1시간쯤 빠져들었다. 혼자 있는 것이 언짢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내 기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식했으며 이 그분에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떨어지는 빛 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고 이웃의 사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모든 이점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느꼈고 그 후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솔잎 하나가 지나감으로 부풀어 올라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나에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거나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드시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마을 사람이지는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장소도 나에게는 낯선 곳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아름다운 토스카의 딸이여, 에도는 슬퍼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불시에 뺏어가나니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사는 날은 길지 않은 것이다. 내가 보낸 가장 즐거운 시간들 가운데 봄이나 가을에 비바람이 오랫동안 몰아치던 때를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날 나는 오전은 물론 오후에도 집안에 들어박혀 쉴 새 없이 부는 바람 소리와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이런 때는 흔히 이런 황혼이 깊은 밤을 맞아들여 많은 사념들이 뿌리를 받고 그 나래를 펼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저 폭동 태풍이 마을의 집들을 엄습하여 하녀들이 빗자루와 물통을 들고 문간에 서서 집안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작은 집의 문을 닫고 그 뒤에 앉아서 비바람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았다. 천둥과 비바람이 요란하던 어느 날 호수 건너편의 커다란 리기다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일이 있었다. 벼락은 마치 지팡이에 홈을 파듯 나무 꼭대기에서 밑둥까지 깊이 1인치 남짓의 폭이
4.5인치쯤 되는 나선형 홈을 아주 또렷하고 완벽하게 파놨다. 얼마 전에 그 나무 옆을 다시 지나간 일이 있는데 나는 8년 전에 악이 없는 하늘에서 무섭고도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번개불이 내리쳤던 흔적이 그때보다 더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그곳에선 무척 외롭겠군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밤 같은 때는 이웃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자체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 별의 폭은 인간이 만든 기계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데 저 별에 살고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오. 어째서 내가 외롭게 느끼리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친구는 은하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대기 나에게 한 질문의 핵심을 찌른 질문은 아닙니다. 사람을 그 동료로부터 분리시켜 그를 고독하게 만드는 공간은 어떤 종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팔을 부지런히 놀려도 두 사람의 마음을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람은 그 무엇에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명 아닐 겁니다. 기차역이나 우체국, 공회당, 학교, 잡화점, 술집, 비컨힐이나 파이브 포인츠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은 아닐 것이요. 물가에서 있는 버드나무가 물 쪽으로 뿌리를 뻗듯 우리의 온갖 경험의 비추부와 생명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 쭉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살기를 원할 것이요. 사람마다 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곳에 지하 저장실을 팔 것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른바 한재산 통토끼 모은 마을 사람 하나를, 그 한재산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세히 본 적은 없지만 멀던 거리에서 뒤따른 일이 있었다. 그런 소 2마리를 끌고 시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나들 어떻게 세상의 온갖 편의를 부릴 수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별 불편이 없다고 대답했다. 물론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리고는 나는 잠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 집에로 왔고 그가 어둠 속에 지느끼를 더듬으며 브라이튼인가 또는 브라이트 타운인가 하는 데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쯤에는 그곳에 도착했으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